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전 투자 전략도 알아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우리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금융주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 전력주, 가스주 같은 유틸리티 주가 이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리츠. 리츠는 뭐 전통적인 배당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츠하고 인프라 주 이 두 가지는 인프라 주식은 룰이 있어요. 아까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됐었다 그랬죠? 26%. 올해는 확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상장 리츠가 우리나라에 2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 주식이 2개가 있어요. 인프라 펀드가. 이 27개는 무조건 배당 성향이 몇 퍼센트쯤 되면 좋으시겠어요? 많이 줍니다. 50%? 업. 진짜요? 네, 더 줘야 70? 됩니다. 업. 오, 정말요? 네. 80? 90%. 오. 90% 이상 배당 성향을 유지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리츠는 이제 임대료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보통. 인프라 펀드는 통행료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거의 다 그냥 주주에게 그대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츠하고 인프라는 항상 뭐 배당주 펀드나 배당주 ETF에 필수적으로 편입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게 이제 월지급식 ETF. 그래서 월지급식 ETF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월지급식 ETF. 두 번째는 꼬박꼬박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채권에. 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ETF. 그다음에 방금 우리 얘기한 리츠 또는 뭐 인프라 펀드 여기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커버드 콜. 네, 커버드 콜 월지급식 ETF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배당을 꼬박꼬박 받는 게 좋은데 주식을 고르기 좀 힘들다. 그리고 나는 현금 흐름을 매월 받으면 더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 월지급식 ETF를 선택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또 ETF에도 할 수 있고 이제 일반도 일반도 할 수 할 있다 있고.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냥 배당주 ETF는 배당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주는데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월지급식 ETF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면 삼성전자 네, 어, 우선주. 우선주. 네, 네.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선주는 뭘 우선한다는 뜻일까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준다가 사실은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원래 우선주는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네. 청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채권 가진 사람한테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주에게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채권 갖고 있는 사람 돈 다 주고 주주 중에서도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그러니까 뭐 회사가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평소에도 그럼 배당을 조금 더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만 봐왔으니까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뜻은 파산하면 주주보다 먼저 돈을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우선주는 배당을 조금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주도 하나의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가 꼭 한국 주식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미국에는요 재밌는 우선주가 있어요. 고정 배당 우선주가 있어요. 배당금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을 사면 매년 요만큼의 배당은 고정적으로 줄게라고 픽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일종의 채권 같은 거죠. 주식인데 채권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미국 그 ETF에 보면요, 고정 배당 우선주 또는 고정 배당주에만 투자하는 ETF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나 주가랑 상관없이 배당만 정확하게 꼬박꼬박 받으면 나는 만족해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오르고, 물론 우리도 그걸 제일 바라죠. 그런데 조금 더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배당을 정확하게 받는다면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 난 참을 수 있던지, 아니면 주가에 포커스하면 배당을 좀 적게 줘도 참을 수 있던지,
뭐 둘 중에 하나 약간 마음은 먹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 은근히 배당주도 좀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다양하죠. 투자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당을 받으면 월 한 200, 300 고정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우와. 생각을 하실 네네네네. 텐데 그러려면 뭐 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뭐 단순한 계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거기다가 세금도 감안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월 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을 받고 싶다. 네. 세후로 월 300만 원 받고 싶다면 세전으로 15.4% 뺀다고 가정하면 네. 354만 6천 원을 받아야 돼요. 54만 6천 원. 네. 그리고 1년에 그러면 4,255만 3천 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월 300이 내가 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을 한 5%로 잡으면 8억 5,1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8억 5,100만 원. 예. 그런데 만약에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수익률이 10%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 절반만 필요하겠죠. 4억 2,500만 필요하고요. 뭐 배당 수익률이 한 3%다. 그러면 14억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표를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제가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부터 10%까지 연. 그러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은퇴해서도 원금을 그대로 난 유지하면서 난 이거 1원도 까먹을 수 없어. 여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만으로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예. 사실은 원금도 소진해 나가면서 이것을 빼먹는 전략을 세워야 내가 원하는 삶을 보통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은퇴한 다음 분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월 배당이 나오는 게 또는 뭐 1년에 이렇게 배당 많이 나오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내가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다면 그 배당을 굳이 받아야 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재투자하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혹시 ETF 중에 끝에 TR이라고 써 있는 ETF 아시죠? 그게 바로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토탈 리턴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배당금이 나오고요. ETF를 갖고 있어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이 배당금을 받아서 써버리면 흐지부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ETF에서 배당 필요 없지? 아껴! 내가 이걸로 다시 재투자해 줄게 해서 자동적으로 재투자가 되는 게 바로 토탈 리턴입니다. 예. 보통 그렇지 않고 배당을 정확히 이제 분배금을 주는 ETF를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해요. 근데 프라이스 리턴 안 써요. 아무 말 없으면 전부 프라이스 리턴이고요. TR이라고 써 있으면은 얘는 복리로 계속 재투자해 놓는구나. 재투자해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복리의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토탈 리턴 ETF를 투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이제 우리도 뭔가 주식을 잘 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걸로 뭘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샀을 땐 되게 기쁘거든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남는 게 없고 내 돈은 불어나진 않고 맞아요. 계속 써먹으니까 뭐 궁극적으로 좀 성취감이 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은퇴하신 분들은 예외지만 그냥 이거를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토탈 리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토탈 리턴도요. 정부에서 조금 혜택을 좀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토탈 리턴형은 실제로 배당을 안 받았으니까 세금을 안 떼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금 떼지 않고 계속 재투자를 해줬는데 정부에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세금을 떼고 복리로 투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 계속 안 떼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을 떼고 재투자해요. 약간 동료하네요. 그렇죠. 한국 투자를. 그러니까 한국으로 네네. 한국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세금으로 자꾸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리턴 중에서도 세금 쪽에서만 보면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토탈 리턴이 더 좋다.
세금 면에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20, 30대도 많이 갖겠지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넣어버릴까 아니면 좀 이렇게 분산해서 아니면 적립식으로 지금이라도 조금씩 모아갈까 이렇게 전략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목돈이 있을 때는 배당주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근데 배당주도 주식이다 보니까 오늘 내가 목돈을 딱 투자를 했는데 전부 100%를 딱 넣었는데 내일 주가가 하락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하는 것도 분할 투자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또 대부분 뭐 IRP라든지 연금저축 펀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눠서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나눠서 들어가는 게 리스크를 훨씬 해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받는 것도 정부에서 역시 세금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20년 이상 받으면 세금을 확 낮춰주고 뭐 그런 그 절차들을 항상 20년 이상 나눠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인출하는 것도 나눠서 인출하는 게 유리하시죠.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좌에서 네.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네. 뭐 절세 계좌인 것 같은데 이런 계좌에 따른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국 주식에만 투자한다, 해외 주식에만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한국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 빼고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을 잘 안 하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네. 사실 정확하게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한 종목당 50억 원 미만의 소액주주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장내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주거든요. 대주주 아니시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은 그 대신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금저축 펀드든 IRP든 ISA든 있다면 요거는 일종의 저희는 이제 비클이라고 표현해요. 탈 것이에요. 주머니예요. 그럼 이 주머니에 어느 것을 넣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냐를 따져본다면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한국 주식을 넣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하면은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해외 주식을 넣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내가 해외 주식을 먼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 펀드나 연금저축 펀드나 또는 IRP에 먼저 이걸 넣고 다 넣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소득에는 과세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을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절세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따지지 않고 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냥 절세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중간에 해지하면 뭐 기타 소득세 16.5%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걸 굳이 거기에 넣어서 얼마 되지 않는 혜택을 받으면서 그 규제에 묶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우선 해외 주식 또는 채권은 이제 세금 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지금 시장 자체가 감액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또 이 계좌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종합소득세율이 6%부터 45%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6.6부터 49.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내가 종합과세 조금 포함되면 6.6%만 세금 내야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과세 하니까 최저가 15.4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부분은 이제 나 금융자산이 좀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시는 분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나한테 자동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종합과세 신고부터 이게 적용되니까 2027년 그때 뭐 대대적인 뭐 홍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신청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 내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네, 그래서 2025년에 배당 받은 거는 상관이 없고 2026년에 배당 받은 것부터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제도가 아니고 몇 년? 3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배당
배당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쭉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 너무 바람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선진화 또는 스마트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꼭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배당주도 주식입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한 배당을 하는 진정한 배당주가 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게 좀 귀찮다 힘들다면은 배당주 ETF 또는 월지급식 ETF, 배당주 펀드 이런 것들 많으니까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좀 속 편한 스마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웰스에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배당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당주는 단순히 배당금이 높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함께 보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